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미술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캔버스 위에 유화물감으로 대상을 잘 그린 그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는 미술은 참 어려워요. 잘 그렸다는 말의 의미는 알겠는데 실제로 작품을 보면 평가는 또 여러 가지로 나뉘죠. 그래도 누가 봐도 잘 그린 작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최재혁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함께 보실게요. 2017년 9월입니다. 이 전시 포스터에 소개된 작가님 작품은 책가도예요. 어쩌면 이 시기부터 이 시리즈 작업들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골동품과 기명절지를 그린 작품들이 최재혁이란 이름을 미술계에 알린 작업이었거든요. 기명절지란 그릇과 꽃가지 그리고 과일 등의 정물을 그린 그림, 그러니까 정물화를 동양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2017년에는 이러한 기명절지화를 중심으로 아까 포스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책가도 작업도 전시에 선보였어요. 책가도도 역시 정물화지만 책장과 책을 소재로 한 작품이죠. 그런데 전통적 책가도에서는 서양 미술의 원근법이 무시되어 있지만 최재혁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원근법이 사용되어서 오히려 생경한 느낌을 줍니다. 작가님의 대학 시절 그렸던 작품입니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의 꽃들을 그리셨어요. 고터 지하상가는 꽃과 함께 미술 재료로도 유명하죠. 생화인 척 폼 잡고 있던 조화들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 유화 작품인데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이죠. 누가 보더라도 참 잘 그렸다는 탐복이 나올 만한 작품이에요. 어떠세요? 이렇게 계속 그리셨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1년인데 뉴질랜드에서 만난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의 순간이에요. 어두운 곳은 징크 화이트로, 밝은 곳은 티타늄 화이트로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물과 모래의 반짝이는 햇살 표현이 참 좋아요. 20대의 패기 넘치는 작가님 자화상이에요. 작가님의 실물은 이따 인스타에 등장하는데 작가님은 자기 작품처럼 누가 봐도 훈남이세요. 그런데 작가님 20대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글을 보니 두 번의 회화과 낙방으로 디자인을 전공하던 학부 시절 공강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잡지를 보고 인물 드로잉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가님에게 딱 맞는 작품의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태원 앤틱거리에서 만난 다양한 골동품들이 작가님의 시선을 빼앗았고 캔버스로 옮겨졌어요. 성모상과 신호등 그리고 자전거가 한 화면에서 만나니 재봉틀과 박쥐, 우산이 해부대 위에 뜻하지 않게 만나듯이 아름다운 이란 초현실주의 시인 로트레아몽의 시구가 생각나요. 앞서 보셨듯이 작가님은 사물과 자연 그리고 인물을 화폭에 재현하는 것은 20대 때 이미 이루셨네요. 작가님 작품에는 이렇게 재봉틀도 종종 등장합니다. 요즘은 가정집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물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재봉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재봉틀 옆에는 다이얼 전화기와 미니카, 그리고 중형 카메라까지 있어요. 20세기 골동품이 다 모인 것 같죠?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어요. 이 시리즈 작품에는 배경이 없죠. 유화물감을 사용하지만 동양화처럼 배경에 큰 여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봉틀 나무 색상에 비춰진 의자의 그림자를 보세요. 표현 기법은 서양화의 그것이지만 전체적인 작품은 동양화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최재혁 작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올드카 소재의 작품들이죠. 이 시기 젊은 작가군이 급부상했었는데 작가님도 이러한 자동차 작품으로 여러 기획전과 개인전에서 많은 애호가분들을 매료시켰어요. 역시 배경은 없지만 구성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 골동 소재가 차분하고 정적인 구도였다면 이 시기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사물들은 자유롭게 부유하는 그런 구도를 가집니다. 소재의 확장과 함께 시원한 속도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하지만 기명과 절지 작업도 병행하셨어요. 이 작업이 게시물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모란무늬 그려진 달항아리 때문인데요. 작가님 작품에서는 이렇게 미술 작품도 오브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술 작품이 최재혁 작가님의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수화 김환기의 작품들이 놓여진 실내를 포착한 작업이에요. 소설 기법 중에 액자 소설이라는 게 있죠. 소설 쪽에 또 다른 이야기가 포함된 그런 소설인데요.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액자 그림, 액자 회화,
구상 작업이지만 언제나 작품 속에서 최재혁만의 특징과 냄새를 관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님의 의도가 참 좋습니다. 인스타 타임라인 상으로 보자면 2017년은 작가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해입니다. 골동을 소재로 한 것은 같지만 배경이 등장했어요. 그것도 책가도풍의 배경입니다. 배경의 주조색에 명도 차이를 둬서 세 개의 면을 만들었을 뿐인데 입체적인 공간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작가님의 사물들은 캔버스 속에서 서로의 위치를 서로 확인하면서 보다 긴밀한 소통을 시작해요. 아까 전시 포스터에 등장했던 작품이죠. 이 책가도에서 그려진 사방탁자는 우리 민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사방탁자는 선비를 의미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사방탁자는 서실의 총책임자로 불렸을 기록도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문인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가구죠. 작가님의 작품 속 사방탁자는 시원한 청색이라는 파격적인 컬러와 함께 시대를 넘나드는 사물들로 채워져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리면 된다니. 댓글 다신 분 말대로 너무 부러워요. 2018년 작가님은 포스코의 의뢰로 광양제철소의 전경을 담은 폭 4.5m의 대작 의뢰를 받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약 2개월이었는데 현장 답사는 물론이고 작업실에서도 각종 자료와 사진들로 드넓은 제철소의 풍경을 작가님 머릿속에 밀어넣는 과정을 거치셔야 했어요. 60일간의 셀프 감금을 통해 이렇게 이젤 2개에 넘치는 대작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했다, 이발하고 목욕하자 라는 문구가 참 와닿네요. 천지창조를 그렸던 미켈란젤로도 작업대에서 내려와서 신발을 벗었는데 발이 퉁퉁 부어서 결국 칼로 찢어서 벗었다는 일화가 생각납니다. 작가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같은 해 5월과 6월에 걸쳐 포스코 미술관 특별전에 전시되었습니다. 드디어 작가님 실물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훈훈하시죠? 대작 앞에 선 작가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뿌듯함은 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달돼요. 가끔 선물용으로 그리는 성물 시리즈라고 하시네요. 어떤 이벤트를 축하하기 위한 선물일까요? 오늘 사자성어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견물생심이네요. 각각의 작품이 높이 65cm에 폭 193cm예요. 붙여서 걸면 길이가 4m에 가까운 대작이죠. 작가님들이 대작에 도전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중에는 아마도 작가 스스로의 영혼과 육체를 갈아넣고 싶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재혁 작가님은 표현 기법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20세기를 관통하는 두 대의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섬세한 자개농과 단아한 사방탁자 사이로 책가도 병풍이 놓였어요. 이 작품 역시 작가님이 즐겨 그리는 소재와 주제에 액자 그림 형식으로 변화를 준 작품입니다. 똑같이 그려진 사물이지만 병풍 속 책가도는 그려진 그림을 다시 그리는 방식이죠. 작가님 작품은 일견 잘 그린 그림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작업이에요. 세속적이라는 표현은 살짝 네거티브할 수도 있는데요. 작가님은 스스로의 작품에 대해 세속적인 정물이라고 하세요. 사실 유럽의 정물화도 바니타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공허라는 뜻이에요. 즉 아름다운 꽃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의미는 죽음의 필연성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죠. 작가님의 정물 중 산호는 관직을 소망하는 표현이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상징성을 담은 사물들이 정물화의 소재였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서 우리는 솔직함을 넘어선 우직함도 엿볼 수 있어요. 작가님의 작업 과정을 빠르게 감아본 영상입니다. 나무봉은 세필을 사용해서 그릴 때 오른손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알겠는데 진짜 디테일은 어떻게 그리시는지 안 알려주시네요. 알려줄 수 없는 비법일까요?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담으셨어요. 최초 노란색 배경에서 함과 도자기 등 사물이 등장하고 빨간 포르쉐가 자리를 잡아요.
디테일이 첨가되는 듯 하더니 화면은 분할되고 책가도 구성이 전면에 부각됩니다. 그리고 개별 사물의 섬세한 마무리를 통해 완성되었어요. 최지혁 작가님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 영상이에요. 작년에 작업하신 백자 대호 2점이에요. 백자는 전통 도자기 중에서도 고유한 미감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서 회화의 소재로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작가님은 23년 초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낙찰되었던 백자 대호 이미지를 참고하셨다고 하네요. 첫 번째 대호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 대호는 살짝 이지러지고 무너진, 그래서 솔직한 인간미가 드러나는 것 같네요. 11월 12일 사간동 갤러리 록에서 최재혁 작가님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제목이 백자로부터예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다랑아리를 포함한 여러 백자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작가님은 사실 기존 작품들에서도 백자를 그려왔는데요. 이를 확대해서 표현한 것은 사물로서의 백자를 넘어 시간을 품고 있는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앞으로 풀어내보시려는 것 아닐까요? 가끔 만나도 반가운 그런 친구 같은 그림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하는 그런 부담이나 고민 없이 언제나 애정을 가지고 반겨주는 그런 친구죠. 최지혁 작가님의 작품은 저한테 그런 친구 같아요. 이런 친구를 만날 때면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면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